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는 결국 침묵하는 라인업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나왔고, 슬래터, 솔라노, 플로레스, 롱고리아, 러프, 포지, 두본, 크로포드를 야투 선수로 가져왔고요. 내일 경기 선발인 산체스가 9번 타선을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경기에서 안타 9개를 몰아치면서 적은 득점이지만 3점을 뽑아내며 불펜의 힘으로 1점차 승리를 가져왔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반면에 샌디에이고는요, 타티스 주니어, 크로네노스, 마차도, 호스머, 팜, 마이어스, 프로포, 캄프사노, 다르비쉬로 타선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에 큰 악재가 생겼죠. 타티스 주니어 타석에서 헛스윙을 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경기에서 김하성과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타격감이 주춤하면서 부진에 빠져있던 타티스 주니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도 들지만, 분명 잠재력이 확실한 타자가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은 팀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말았죠. 샌디에이고는 호스머와 마이어스 그리고 프로포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양팀 선발 한번 보시죠. 양팀 선발 투수는 샌디에이고의 경우는 다르비슈가 선발 등판하고요. 상대인 샌프란시스코는 산체스가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먼저 다르비슈는 지난 등판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4.2이닝 동안 애리조나 타선을 상대로 홈런 2개 포함 8피안타를 두들겨 맞고 타선의 힘을 받아서 간신히 패전 투수를 면하는 데 그쳤죠. 이런 다르비슈 시즌 시작 ERA는 7.71이 됐고, 더 이상 에이스의 면모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여전히 다르비슈는 커터를 포함해서 96마일의 빠른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색조 투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통계는 이미 메이저리그 하위권에 위치하면서 통계표가 파랗게 물들어 있지만, 어떤 모습이 진짜 다르비쉬의 모습인지는 한 경기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자, 상대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산체스는요, 1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2019 시즌에 토론토로 이적한 후에 3승 14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2020 시즌에 구직에 실패했죠. 결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2경기 선발로 나와서 5.2이닝 동안 9피안타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죠. 94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산체스는요, 커브볼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2019 지표이긴 하지만 그의 커브 스피는 상위 91%로, 바꿔 말하면 메이저리그 9% 안에 드는 좋은 커브볼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잘 활용한다면 생존할 수 있는 무게는 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지표는 샌디에이고 방망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지표입니다. 양팀 불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팀 불펜을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위슬러와 그리고 맥기의 투구수에서 각각 20개, 25개를 기록했다는 점은 등판을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죠. 샌디에이고도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총 5명의 불펜을 꺼내들었지만 힐과 그리고 크리스 맷 정도가 20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웬만한 상황이라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도 포모란츠, 그리고 켈라, 멜라콘, 그리고 웨더스 등 무실점 투수가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건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죠. 선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리드를 잡는다면 롱 릴리프를 활용해서 투수 활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 샌디에고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샌디에고는요, 타티스 주니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발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다르비슈가 첫 등판에서 애리조나 강타선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신뢰를 잃긴 했지만 아직 지난 시즌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경기 더 속아본다는 표현이 더 맞을 만큼 어떤 재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토에서 몰락을 경험하고 1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돌아온 산체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 타선이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안타는 어느 정도 생산했다는 점에서 득점권 타율만 조금만 올려준다면 내일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마이너스 핸디캡 승 또는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화이트삭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애틀은요, 해니거, 프랑스, 시거, 화이트, 트람멜, 무어, 프렐리, 토렌스, 크로포드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람멜 대신 출장한 머피도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고 화이트삭스의 투수력에 완벽하게 봉쇄당하면서 단 3안타만을 때려냈던 시애틀 타선입니다. 해니거 선수만이 3할 오픈 3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시애틀 타선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만 중심 타선에서 무기력한 모습에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던 1차전이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삭스는요, 앤더슨, 이튼, 아브레유, 몬카다, 메르세데스, 그랜달, 로버트, 해밀턴, 메드리갈로 타선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튼 선수와 앤더슨 등의 선수가 출장하지 않았고 대신 출장했던 바우텐과 가르시아가 8, 9번에서 그래도 득점과 타점을 이루어주면서 타선의 짜임새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를 필두로 중심 타선에서 몬카다와 그랜달이 힘을 내주며 6대0 퍼펙트한 승리를 가져갔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입니다. 자, 양팀 선발 투수는요, 시애틀의 경우는 팩스턴이 선발 등판하고요, 상대인 화이트삭스는 지올리토가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먼저 팩스턴은요, 지난 5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1패 20.1이닝 동안 23피안타 4피 홈런 7사사구 26탈삼진과 함께 6.64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2경기 선발 등판에서 8.1이닝 1.08의 ERA를 17탈삼진과 함께 기록했죠. 팩스턴의 부활이 이렇게 다시 이루어지나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성적을 거둔 스프링 트레이닝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두 자릿수 승수를 책임지면서 전성기 가도에 올랐다고 보여졌던 팩스턴은요, 지난 시즌 양키스에서 몰락하고 말았고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팩스턴 선수 같은 경우는 2019 시즌의 지표를 보는 것이 더 이상적인 분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에는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92마일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최고 97마일까지 구속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2019 시즌 지표를 함께 본다면 평균 95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커브와 쿼터를 섞어 던지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좌투수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직구 구사율이 59%나 되는 높은 비율로 가져가면서 커터와 커브로 타이밍을 뺏는 투구를 한 투수죠. 역시나 보시면 커브 스핀의 랭크를 보이시면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팩스턴이기에 변화구에 장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볼의 속도와 스핀 지표도 메이저리그 평균 정도의 수치만을 가진 팩스턴은요, 높은 키에서 디셉션 동작을 통해서 타자의 눈을 속이는 숫자놀이 외적인 피지컬적인 장점을 살려서 타자와 승부를 이어가는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죠. 그가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회복한 시점에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듯합니다. 자, 상대인 화이트삭스의 선수 선발 지올리토는요, 지난 시즌 12경기 선발 출장에서 4승 3패 72.1이닝 8피 홈런 28사사구 97탈삼진과 함께 3.48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6경기 선발 출장에서요, 2승 1패 1.17의 ERA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또다시 화이트삭스의 에이스 투수로서 자리매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전 선발 등판에서 홈런 한 방에 무너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지올리토였죠. 5.1이닝 동안 단 2개의 안타만을 허용했지만 그것이 투런 홈런으로 이어지면서 이 자책점을 가지고 가며 3.38의 ERA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올리토는요, 평균 94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가장 큰 무기로
체인지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LA 에인절스 선발전에서도 1회 삼진 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던져서 세 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날 기록한 8개의 삼진 중에 6개가 모두 체인지업에서 돌아 나왔다는 점에서 그의 체인지업은 상당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에서 우측에 있는 지표에서도 보이다시피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올리토이기에 직구의 로케이션과 체인지업의 조합은 그가 평균 수준의 직구를 가진 투수임에도 정상급 메이저리그 투수가 될 수 있게 해준 확실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불펜을 한번 보시죠. 시애틀의 경우는 스테큰라이더하고 베스트가 2차전 경기에서 투구수 과다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불펜 자원들은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팩선을 앞세워서 총력전으로 시리즈 타이를 노리고자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삭스는요, 코페치와 루이즈가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등판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죠. 두 팀 모두 이날 경기를 선발 포함 투수 3명씩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마친 만큼 내일 에이스 투수들이 등판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고자 불펜들의 활용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시애틀은 시리즈 타이를, 화이트삭스는 위닝 시리즈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 팀의 필승조는 분명 위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에서 한순간 아니란 판단으로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펜 교체 타이밍을 잘못 잡은 감독은 눈물을 머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1선발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마운드에 서게 됐습니다. 팩선이 2019 시즌의 기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애틀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화이트삭스가 좌투수에게만큼은 상당한 기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1차전에서도 더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화이트삭스가 약간의 우세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올리토도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극악으로 낮은 피안타율과 함께 시애틀의 최근 침묵하고 있는 타선을 생각한다면 분명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무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불펜에서도 총력전이 예상되고 선발 투수들 기량도 충분한 만큼 어느 한순간에 내어준 적은 점수를 기반으로 경기가 끝까지 굳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더로 접근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고요. 차선책으로 화이트삭스의 승리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 마리너스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와 다저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랜드는 칸하, 올슨, 로우리, 모랜드, 체프먼, 머피, 앤드러스, 핀더, 캠프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클랜드의 타격이 상당한 부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타선이 원망스러운 감독일 것 같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는 칸하 선수가 5타수 2안타를 기록해주면서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해주고 있지만 그 외의 타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의 오클랜드입니다. 결국 투수의 힘이 없이는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챙기기에는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이는 듯합니다. 자, 반면 다저스는요, 배츠, 시거, 터너, 벨린저, 스미스, 먼시, 타일러, 리오스, 맥킨스트리로 이어지는 라인업에서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먼시와 맥킨스트리의 활약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맥킨스트리는 9번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라인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타선은 메이저리그 그 어느 팀보다 강력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선발을 볼까요? 선발 투수는 오클랜드는 베시시 선발 등판하고요. 상대인 다저스는 커쇼가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먼저 베시시 같은 경우는 첫 등판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고전을 하고 말았죠. 5.1이닝 동안 4피안타 3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아쉬웠죠. 한 번의 위기에서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안타 4개만에 3점을 헌납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시스 선수는 93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커터와 체인지업을 주로 활용하고요. 커브와 슬라이더도 구사할 수 있지만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인 만큼 제구가 중요한데
아직 볼넷 지표를 본다면 정상 궤도에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에 그래도 안정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타선이 다저스라는 점은 배시시라는 좋은 카드를 꺼낸 오클랜드이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자, 상대인 다저스의 선발 커셔도 무너졌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4경기 선발로 나와서 2패 10.22의 ERA를 기록한 커셔였고요. 유독 12.1이닝 동안 21개의 피안타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거슬리는 커셔입니다. 그 결과 개막전에서도 콜로라도를 상대로 5.2이닝 동안 10피안타를 허용하면서 7.94의 ERA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커셔는 92마일의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 확실히 위력이 많이 줄었죠. 가장 큰 장점은 낙차 큰 커브인데 커브의 활용 빈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1차전 경기였고, 그렇다 보니 타자들의 방망이를 솎아내지 못해서 보시면 휘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결국 커쇼가 이번 경기에서 커브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늠지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불펜 상황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다저스는 프라이스와 그리고 알렉산더 단 2명의 투수만을 사용했고, 프라이스가 2이닝 동안 47구를 던지면서 내일 휴식을 취하지만 다른 투수들이 모두 출격되길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클랜드는요, 퍽이 65구로 등판이 불가한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로모 선수도 23구로 내일 경기에서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죠. 총 5명의 불펜을 활용한 오클랜드인 만큼 배시시 무너진다면 분명 불펜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거나 경기를 내어주고 3차전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등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양팀 1선발로 지정된 선수들이 등판하는 경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속이 조금 다릅니다. 다저스의 커셔도 배슛도 무너지고 말았죠. 그나마 배슛은 한 번의 위기에서 비효율적으로 무너져 내렸던 만큼 난타를 허용한 커셔보다는 조금 위안이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 타선이 다저스죠. 다저스 타선이 현재 빈틈이 없어 보이고, 커쇼가 무너져도 1차전에서 불펜을 많이 아낀 다저스는 다시 롱 릴리프를 내세우고 경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클랜드의 현재 타격감이 칸나를 제외하고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다저스가 타선의 힘으로 오클랜드를 압도하기에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번 시리즈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오클랜드는 오늘 경기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바우어를 만나야 하는 만큼 오늘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시리즈 수입 6연패의 모습이 짙어지는 오클랜드의 현 실정입니다. 이번 경기 LA 다저스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